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소믈리에 전성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원의 1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을 우리가 마시는 와인들은, 모든 와인들은 1년 동안의 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시는 와인이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되고 어떻게 양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기르는 곳을 하나의 일직선으로 묶었을 때 같이 통해 있는 바로 이 선 와인대를 와인 벨트라고 합니다. 먼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북위 28도에서 5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와인 벨트인데요.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전 나라가 여기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8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이 북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헝가리, 독일, 스페인이 스페인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에 오레건주, 그리고 최북단에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북반구의 와인 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반구의 와인 벨트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칠레, 아르헨티나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이 바로 남아공에 위치하고 있는 와인 벨트이고요.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는데 북섬, 남섬 모두 뉴질랜드가 남반구의 와인 벨트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남이 27도에서 48도 사이고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똑같이 북반구에 있는 유럽의 기후와 거의 비슷한 서늘한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쪽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한결같이 기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빈티지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반구에 있는 와인 벨트에 속한 와인보다는 좀 더 산도가 높고 산미가 있고 그리고 시트러스 향 계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에 한해서는 조금 더 빈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피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를 북반구, 남반구 와인 벨트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연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조 시간, 즉 연간, 1년간 우리가 일조 시간이라 그러면은 연간 일조량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루에 해가 떠서 직사광선을 받는 포도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게 1년에 1250시간에서 15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강우량과 강수량은 전혀 다릅니다. 강우량은 오직 비의 양을 측정한 결과이고 강수량은 눈까지 같이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포도 재배에서는 강우량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간 강우량은 500ml에서 700ml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와인 재배가 힘든 게 바로 이 강우량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7월달, 그러니까 6월 말부터 8월 초나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장마라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200ml 이상씩 오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도를 기르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부적합한 환경이긴 합니다. 자, 강우량 때문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배수가 잘 될까요? 당연히 자갈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포도가 그만큼 활발하게 뿌리가 연근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골고루 영양분이 포도 알알이 하나까지 전부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울러 뿌리도 깊게 바뀔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겠지요. 토심이 깊은 토양,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석회질, 자, 석회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엽토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포도에 굉장히 아주 좋은 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바로 이 석회질로 이루어진 토양인데요. 이 석회질은 우리가 흔히 먹는 조개구이집 가면은 이 숟가락으로 긁었을 때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흰색, 하얀색의 그런 토질, 하얀색 가루를 바로 석회질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프랑스 부르고뉴 쪽은 이전에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바다였던 곳이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쉼터를 파보면은 석회질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영어로는 배수를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드레인.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포도의 재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강우량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그리고 석회질 토양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간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확이 끝나고 한겨울이 되겠죠. 1월, 2월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휴식기에. 자, 이 휴식기에는 가지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이 뼈마디 같은, 손가락 마디 같은 이 한 마디, 즉 포도 가지의 눈이 되겠죠. 눈에서 포도나무의 줄기 가지가 열리게 되고 한 가지당 보통 3송이 내지 4송이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치기에서 눈 부분 하나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포도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포도나무가 받는 양분은 줄어든 만큼 그만큼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지요. 이 가지치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더 많이 재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수확을 해야 될지는 철저한 양조자의 판단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양조자의 판단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지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 짓는 거는 바로 그 직접 재배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월은 가장 한가할 때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요. 3월 양수기에는 물을 대기 시작하면서 포도 덩굴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포도 덩굴은 바닥으로 깔리면서 뱀처럼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어떤 지지대를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대목을 세워놓게 되면 그 대목을 타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일조량이 잘 받는, 즉 해가 만약에 남동향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남동향으로 대목을 내줘서 그쪽으로 덩굴이라든지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는 게 바로 양수기가 되겠지요. 자, 4월 발화기에는 씨가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초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옆에 있는 다른 포도가 아닌 다른 나무과의 그 어떤 식물들은 포도 갖고